안녕하십니까.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를 만나다. 오늘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출마 이유, 출마의 배경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정책 전문가로서의 길을 걸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책 한 권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정치를 해야겠구나. 제도권 내에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겠구나. 지역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특히나 이제 용인 수지를 이제 환경적으로는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인 수지를 만들까. 제도권 내로 들어가자. 지금 정치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제주가 아닌 용인, 그것도 네. 수지 지역. 네. 왜 지역으로 선택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거리로 나가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잡고 활동들을 하면서 용인분들의 상당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오신 분들도 있었고요. 고민을 많이 했고 연고라면 연고도 있는 편이고요. 수지 쪽으로 좀 와달라 하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결국은 용인 수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세표 동의안과 관련해서 사익에 눈이 멀어 단식으로 맞서는 당대표를 독재자에게 재물을 바쳤다며 강도 있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네. 이들에게 대한 교체를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불체포 특권은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부의 폭주를 막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비회기 기관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사익을 이해한 게 아니라 대의기관으로서 당대표로서 지금 처한 현실, 정치 구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를 정의할 때 의회에 있어서도 입법 기능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통과된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지금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이게 또 폭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판단을 받겠다라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결표를 던진 거는 폭정의 아가리에 당대표를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냐. 누가 친명인지 비명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개혁할 수 있느냐 반개혁이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군사기밀 유출 혐의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군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천 과정이나 공천 이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군 검찰에서 기소를 했지만 군사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법원으로 이관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냈거든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서 지금 재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고 천공과 관련된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 이제 중앙지검으로 송치가 됐지만 지금 3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게 전혀 없거든요. 공무상 비밀 같은 경우는 중앙지검에 갔다가 보안 수사 요구, 청구 결과가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서울경찰청으로 가 있는 거거든요. 군 생활을 하면서 15년간 제가 2급 비밀을 만들어보고 3급 비밀을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다 했거든요.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재미 삼아서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처벌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는데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이러지는 않았고요. 언론과 비교하고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만 그것도 개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표적 수사, 별건 수사 이런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법 리스크는 없다. 며칠 전에 저서 권력 간부 개정 정보판으로 수지에서 포커스를 열었습니다. 권력이 야비함과 용기를 동시에 주었다고 표현하셨는데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군 출신이다 보니까 억울하고 처한 상황이 안 좋은 데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책을 쓰면서 기무사령부, 서울경찰청에서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그러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약자들도 죄가 만들어지는구나.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정말 가슴으로 느꼈거든요. 고초를 겪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는 용기를 내자. 지금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뿐만 아니라 너무나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고 권력의 야비함을 느꼈고요. 끝까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자. 그 속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무도한 정권에 맞설 수 있는 내가 설령 다칠지라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국민들, 시민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현역 재선의원과 공천경쟁을 하는데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명확히 분리하죠. 그 다음에 넘사벽일 수도 있죠.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4년간 지역 기반을 가지고 지역을 다지고 조직을 꾸리고 수지 구민들과의 소통을 많이 하고 당원 명부조차도 볼 수 있는 열람권을 주어졌기 때문에 신인으로서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됐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현수막조차도 내걸지 못하는 악조건인 건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힘이 되는 건 결국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수지 곳곳을 누비면서 그다음에 이제 교통 문제라든지 문화 문제라든지 노후된 아파트들 많잖아요. 문제라든지 피부에 와닿는 민생과 관련된 문제들을 기록하고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월에 경선, 그다음에 4월에 본선까지 이 소통의 과정은 계속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의정보고를 하잖아요. 현수막을 걸면 내가 어떤 일을 했네, 화장실을 고쳤네, 이런 자기 자랑하는 정치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정치를 하고 싶어요. 수지구민들의 민원을 듣고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을 들으면서 느낀 거지만 백서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구민 백서라는 걸 만들어서 소중히 기록해놨던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제한점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예산은 얼마나 들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백서 형식으로 목록화를 시켜서요. 구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책받을 건 질책하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또 다른 백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진정으로 소통하는 그런 정치를 좀 해보고 싶다. 용인 시민과 수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혹은 못하는 말씀 있으면 하시죠. 감히 연고도 없는 용인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비판할 때 듣보잡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명함을 줄 때 받지 않겠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수지를 택한 거는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도로에 인도가 없는 때도 많이 봤습니다. 이 아름다운 환경을 갖고 있는 수지, 진짜 매력적인 도시로 4년 안에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수지에 사시는 구민들의 손을 끝까지 4년 내내 놓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후보라는 점 잊지 말아 주시고요. 부승찬이라는 이름 석자 기억해 주시고 잘 뽑았구나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